네, 오늘은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썼던 단어들이 그 모체되는 글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이 글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래될 시로 제가 이제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이게 오래될 시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 사전을 보면 이제 석이라고 합니다. 또는 착이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 애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석길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에서 도움을 받을 때 옛시다, 오래될 시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써먹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오래될 시냐? 그리고 오래될 여기 예석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이제 여기다 시옷 받침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석 또는 옛시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모체되는 글자가 밑에 계속 써지거든요. 근데 우물정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꽁을 쓰려다가 만 것도 아니고 글자 형태가 좀 애매하기는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모체부터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맘먹고 이 글자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자 해서 이거를 주제로 삼았는데 자, 이 글자가 지금 요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지금은 띄워놨죠, 지금. 자, 이 가운데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니까 흑토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흑토 두 개가. 그렇다면 뭐야? 그리고 이것이 옛 시고 옛 석이다. 느낌이 오죠. 자, 옛날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발굴이라는 걸 하죠. 발굴은 어떻게 해요? 흙을 파내잖아요. 계속 흙을 파내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찾아지잖아요. 그거였구나. 그래서 옛 시고 옛 석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글자였구나. 이걸 띄워놓고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체되는 모든 이 글자의 모체되는 이 옛석이라는 글자를 이 중간을 띄워놓고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석을 자 오늘 아침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석일, 석일이라고 하면 옛날, 옛날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체는 자, 옛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옛날로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옛날이라는 글자에 말하자면 인변이 붙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빌려줄 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꾸어주고 꾸어받고 자 그래서 빌릴 차 빌릴 차 석으로는 가지 않죠 지금 빌릴 차가 되면서 자 빌렸다면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그래서 갚을 책임이 있는 채무자 글자를 제가 이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내려왔는데 마음심이 붙었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발음은 예석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심이 붙었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석이라는 글자에 별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석별이 됩니다.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별이라는 걸 늘상 하죠. 네. 그런데 그 이별할 때마다 애석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석. 자, 맨 위에서 시옷 받침이 빠진 그 예석이라는 글자가 제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걸 느껴지네요. 예석. 그래서 석별. 석별. 자, 그다음에 이제 옛날 그 글자가 말하자면 손수를 만나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썼던 그 발음하고는 또 다릅니다. 조로 갑니다. 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옆에 제가 글자를 써놨어요. 좋지. 좋지. 자, 무슨 말일까요? 설령 이제 옛 시절이니까 뭐 큰 뭐 얘기로 적용은 안 해볼게요. 일단
부뚜막이라도 허그러지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이 가서 흙을 파다가 그 부뚜막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조로가되 조치가 되죠. 조치. 네. 조치를 취해오면서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 그 석에 세금이 맞나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왔냐? 쇠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왔다.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자, 발굴이라는 걸 해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썼던 쇠붙이가 나오죠. 근데 그 쇠붙이가 어때요?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부식이 와서 오늘날의 종이짝보다도 더 정말 아주 다루기가 힘든 그런 부식된 물건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쇠가 오래됐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낡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착이라는 글자로 갑니다. 착. 그러면 착하고 만나서 좋은 말하자면 부드럽게 연결되는 의미 뭘까 봤더니 차고가 생각이 나서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될 그 석에 고기 육이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글자를 담당하는가 하면 랍이라는 글자로 쓰여집니다. 랍. 자, 그래서 보니까 랍의 의미는 말린 육포 이거를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고기를 오랫동안 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육포를 하듯이 고기를 했다. 그래서 자, 람육이라고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될 그 석에 개 사슴록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로 가나 했더니 그 사냥엽 있죠. 사냥을 하는 엽이라는 글자로 이것이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보다도 사냥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것이 먹고 사는데 첫 말하자면 기원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옛날 석에 자, 개사슴록이 붙어서 사냥엽이 됩니다. 그래서 엽을 해서 얻은 물건이다 해서 이제 물건이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엄이에요. 집엄. 그런데 오늘날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보통 어떤 집입니까? 굴을 파고 사는 집이었잖아요. 굴. 네. 그래서 이제 그 굴을 파고 자, 오래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오래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래될 석이 집 속에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로 갑니다. 발음은 조로 가는데 의미는 집에 그냥 두다 또는 가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로 조신이라는 이 글자와 맞나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옛날 사람들이 굴을 파고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따로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 두면 돼요. 거기다 두고 산 사람은 새로운 굴을 파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살았던 그 집이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뒀다. 가매장을 했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 모체되는 오래될 석 이거를 이해하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글자들이 술술술술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부 지금 한국어로만 표시를 했죠. 네, 석, 차, 조, 착, 랍, 엽, 조. 네, 그런데 이제 중국어에서 맨 처음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어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르, 제저이, 시비에, 주어즈, 그다음에 주어우, 라러우, 주어 리에우, 그다음에 주어션. 자, 이렇게 해서 모체되는 오래될 석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